기분 좋게 살아라. 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부부의 책 기분 좋게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정리정돈을 못해서 고민인 사례 한 가지와 기분이 나아지는 생각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돈이 전혀 안 돼요. 정돈을 잘하고 싶은데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관심사가 여러 가지인데 각각에 딸려오는 게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온갖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해서 어디로 눈을 돌려도 뒤죽박죽이죠.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고 관련된 것을 모으는 시간은 낼 수 있는데 정리할 시간은 내질 못해요. 가끔은 하루를 따로 빼서 모두 청소하고 정돈하려고 마음먹지만 시작하자마자 언제 다 청소하나 하는 생각에 김이 새서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거의 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고 나면 무슨 이유에서든 또 필요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계속 모으면서 물건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지도 못하겠는 게 그 사람은 저한테 중요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제 정돈한다고 해도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줄 모르겠네요. 이 좋은 기회를 빌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에 무관하게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뒤죽박죽이 된 집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압도되기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미 스스로 인정했듯이 어쩔 줄 몰라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은 감정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정이 나아지고 나면 정돈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마음속에서 어지러운 상태를 정돈한 뒤에 그것이 외부에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내다 버려야 해. 쓰레기를 이렇게나 잔뜩 쌓아두었다니 내가 미쳤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실제로 내다버리면 나중에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지. 한 번도 정돈하고 산 적이 없잖아. 위의 진술은 모두 타당하지만 역방향 사고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느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현재 어떤지 혹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기술하는 내용 대신에 기분이 나아질 만한 내용을 진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 상태의 진술을 설명하는 타당한 내용 대신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느낌이 기분 좋아지는 아이디어로 대체될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내면이 조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항에서 받아들임으로, 역방향에서 순방향으로. 관심사를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관심사와 관련된 물건을 수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관심사나 취미가 있잖아. 이것들을 발견했을 때 느끼던 열정이 지금도 생생해. 흥미로운 것을 모으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잘 분류하고 보관해서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냈으니까 서두를 것 없잖아.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내면 돼. 찾아내고 수집하는 것도 즐거웠으니까 정돈하는 것도 즐거울 거야.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면의 존재와 조화로운 생각에 집중하여 어쩔 줄 모르겠다는 느낌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존재를 거스르게 됩니다. 내면의 존재는 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꾸짖거나 비판할 때 당신은 더 큰 자신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비하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좋게 바라보려고 할 때 내면의 존재와 다시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거만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참 자아와 조화가 될 정도로 자신에게 마음을 쓸 때 자신에게도 이롭겠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감정을 안내자로 삼아 기분이 나아지는 생각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나아지는 생각을 찾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가 생기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욕구의 파장에 반응하여 흐름을 형성하므로 당신은 그 흐름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알려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감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이 내면의 존재와 파장이 일치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 당신의 생각이 내면의 존재의 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부조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에서 배를 모는 비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물결을 따라서 자유로이 흘러가도록 배를 내버려 둔다면, 즉 현재 자신과 내면의 존재 사이의 차이를 좁힌다면 당신은 조화로운 상태에 들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반하고 있다면, 물결과 내면의 존재에 저항하여 조화가 깨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안내자.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당신에게 연락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겠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낯선 이에게 다시 연락을 받지 못한다며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지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현재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혹은 소망과 믿음 사이의 차이나 소망과 기대 사이의 차이를 알려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면의 존재가 내보내는 파장과 당신의 현재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파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내면의 존재의 파장과 현재 당신의 파장이 조화로운 상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은 내면의 존재가 당신을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고 완벽한 안내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있고
두 관점은 쉬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존재가 당신에게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부른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되려고 할 때 느껴지는 열정이나 열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스스로 막을 때 느껴지는 불만이나 불안도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삶에서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감정에 어떤 힘과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정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란 문자 그대로 당신이 내면의 존재와 얼마나 조화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면의 존재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